안녕하세요. 조조합장입니다. 오늘은 이런 조합장을 선출하면 정비사업 망한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모든 업무 추진을 용역업체에만 의존하는 그런 의존형 조합장입니다. 자, 그럼 조합에서는 어떤 용역업체를 뽑는지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 설립 이전에 가장 먼저 뽑는 협력업체는 전체적인 행정을 담당하는 정비업체가 되겠고요. 그리고 설계를 위한 건축 설계업체, 세무 정리를 위한 세무회계법인, 그리고 소송 등을 대비한 법무법인과 법무사입니다. 조합이 설립되고 건축 심의 준비를 위해서는 도시계획, 건축 구조계획, 경관 및 색채, 교통영향평가 등을 담당할 협력업체를 각각 선정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사업 시행 인가 준비를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재해, 교육환경, 소음영향, 문화재, 친환경 등 많은 협력업체들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총 27개 이상의 협력업체를 선정해서 건축 심의 준비 및 사업 시행 인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용역업체에 의존하는 조합장은 전반적인 행정 진행 업무 자체를 지나치게 정비업체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조합원 총회에서 자신의 인사말까지도 대신 시키는 그런 조합장도 봤습니다. 정비업체는 시작 단계에 선정돼서 청산 과정까지 동행하는 중요한 사업 파트너입니다. 조합장이 너무 지나치게 의존을 하거나 또는 결탁을 하게 되면 이 정비업체가 추후 선정하는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그 업체 계약 용역비가 증가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결국 그 비용 부담은 조합원에게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역업체 의존형 조합장은 설계 과정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 설계사만 믿습니다. 아파트 좋은 설계는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 것도 물론이고 준공된 후에 아파트 가격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가뜩이나 전문성도 부족한 조합장이 관심도 없고 노력마저 게을리한다면 아파트 설계는 조합원을 위한 아파트가 아니라 업체의 인허가가 편리한 그런 아파트로 설계되는 것입니다. 용역업체 의존형 조합장의 또 다른 유형입니다. 현장 공사가 시작이 됐 후로 공사 감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감리업체에게 모든 걸 맡기고 본인은 공사 현장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마치 VIP 방문자처럼 방문을 하곤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공사 입장에서는 무지하게 편하죠.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들이 수시로 틈틈이 현장을 방문하게 되면 그만큼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준공 후 하자 처리 이런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의 조합장입니다. 늘 업무 추진비가 부족한 조합장입니다. 조합의 주요 업무가 대부분 인허가 관련 업무입니다.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된 이후로 대관 업무를 하기 위해서 업무 추진비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추진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업무와는 무관한 곳에 돈을 많이 쓴다는 얘기가 되겠죠. 심지어는 차기 조합장 연임이나 선임을 위해서 개인 조직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쓰는 경우, 그런 경우도 많을 거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늘 외출 중인 그런 유형의 조합장입니다. 조합원들은 조합에 대한 불신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틈틈이 조합을 방문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조합장에게
물어보고 향후 계획에 대한 안내를 받음으로 신뢰를 제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이 방문할 때마다 위출 중인 조합장을 보게 된다면 그런 신뢰는 깨지고 결국은 내부 분열로 이어져서 조합은 불행한 그런 사태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런 조합장이면 정비사업 망한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